시원한 물소리 들리시죠? 여기는 그 이름도 아름다운 비취 계곡입니다. 계곡에 있는 수많은 돌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비취색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예쁜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말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유명한 영화인 와호장룡의 배경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지금 제 뒤로 아스라이 황산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비취 계곡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실까요? 6,000m의 길이를 자랑하는 비취 계곡은 황산의 동쪽에 위치한 풍경구입니다.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으며 예쁘게 꾸며진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푸른 옥빛의 맑고 투명한 연못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채지라고 불리는 연못인데요. 연못 아래에 있는 암석들이 물의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채를 띈다고 합니다. 비취 계곡에는 다양한 크기의 채지 수백 개가 있다고 해요. 와호장룡의 촬영지였던 울창한 수풀림과 대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까지 정말 기분이 맑고 상쾌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비취 계곡은 현지인들에게도 아주 사랑받는 산책 코스랍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황산을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 먼저 황산 풍경구 앞에 있는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황산에서 자라는 토종 돼지라 그런지 육질이 쫄깃하고 담백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 본격적으로 황산을 둘러보러 가실까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어딜까요? 바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황산입니다. 중국의 10대 명승지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문화와 자연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복합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1990년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른 만큼 보여주고 걸은 만큼 느낄 수 있는 곳. 여러분도 황산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죠. 황산을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 운곡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황산에는 총 3개의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황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운곡 케이블카는 운곡사에서 백아령까지 2,800m에 달하는 거리를 8분 만에 고속으로 운행합니다. 이 케이블카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황산의 절경을 미리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발 1,670m의 백아령에 닿으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잘 정돈된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일출이 가장 아름답다는 광명정을 비롯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12m 높이의 비례석, 멋진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배운정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송, 기암, 운해, 온천. 황산에서 유명한 이 4가지를 황산 사절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소나무와 괴상한 돌, 구름바다가 만들어내는 절경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석불송, 무송불기. 황산에 돌이 없으면 소나무가 아니고 소나무가 없으면 기이하지 않다는 말인데요. 황산의 소나무들은 특이하게도 해발 800m 이상인 곳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우산송, 몽필생화, 단결송처럼 독립된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한 소나무들도 10그루 이상이 있는데요. 이런 황산의 소나무들은 단단한 바위 틈에서 약 700년에서 1500년 이상을 자라난 것이라고 합니다. 황산 사절의 그 두 번째는 바로 기암입니다. 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기암괴석이라 불리는데요. 날아온 돌이라는 뜻의 비례석, 수박 먹는 저팔계, 잉어 등에 올라탄 거북이와 같이 이름과 생김새가 독특한 바위들이 무려 1,200개나 있다고 합니다. 황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운해입니다. 황산은 72개의 봉우리와 24개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파른 봉우리들 사이로 돌계단을 걷다 보면 발밑에는 바다처럼 펼쳐진 운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느덧 신선이 되어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곳이 바로 황산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서해 대협곡입니다. 자, 예로부터요, 황산에 와서 서해 대협곡을 보지 않으면은 황산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깎아놓은 듯한 기암괴석, 그리고 절벽 옆에 가느다랗게 나 있는 계단길. 게다가 이 제가 서 있는 계단길은 허공에 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살짝 겁도 나는데요. 하지만 이 두려움쯤은 눈앞에 펼쳐진 멋진 광경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979년, 당시 황산에는 케이블카도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험한 길을 마다 않고 등소평이 직접 황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배운정에서 서해 대협곡을 바라본 등소평은 서해 대협곡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개발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로부터 12년 동안 등산로를 설계하고 9년 동안 사람들이 허공에 매달려서 정으로 바위를 쪼아 구멍을 내고 또 산 밑에서부터 돌과 시멘트를 날라 하나하나 연결해서 지금의 서해 대협곡 등산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76세의 나이에 황산을 등반한 등소평도 대단하지만 9년 동안 이렇게 멋진 등산로를 만들어낸 중국인들의 힘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만들어져 있는 이 계단들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찔한 허공 위에 떠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를 걷고 있자니 무섭기도 하고 조금 힘도 들었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암괴석과 바위 틈에서 신기하게 자라는 소나무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을 보고 있자니 등산의 피로는 모두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산책로부터 전문 산악인들을 위한 트레킹 코스까지 정말 황산의 매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황산 여행 어떠셨나요? 기암과 기송, 운해가 만들어내는 절경은 황산 최고의 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저는 너무나도 아쉽게 여기에 와서 운해는 보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꼭 다시 황산에 방문해서 그 멋지다는 운해를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요. 여러분이 황산에 오실 때는 이 모든 비경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황산에 올랐던 기억은 너무나도 특별하게 제 평생 오래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황산에 꼭 방문하셔서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 황산을 만나보는 기쁨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